남편이 출근한 뒤 시아버지는 저를 비닐하우스로 불렀습니다. 그날따라 그분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도와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이리 와봐, 은주야. 우리 은주는 허리 라인이 너무 이뻐. 하고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연약한 여자가 뿌리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허리를 감쌌던 손이 마치 뱀이 기어가듯이 저의 몸을 훑었어요. 이건 아니지, 정말 아니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날 저는 비닐하우스 한가운데서 소리쳤어요. 아버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날 이후 나는 비닐하우스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사랑방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닐하우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한 여자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 그리고 그 끝에 맞닥뜨린 복수의 순간까지요.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32살 은주 씨. 그녀는 결혼한 지 4년째였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죠.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은주 씨,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 때문에 매일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늘 은주 씨와 시아버지 단둘이었죠. 그 시간이 은주 씨에게는 공포였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집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숨막히는 침묵이었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시아버지가 늘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은주야, 비닐하우스 정리 좀 하자꾸나.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은주 씨의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차가워졌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로서의 의무. 그 말이 늘 따라붙었기 때문이에요. 은주 씨는 시집 온 첫날부터 들었어요. 며느리라면 시댁일을 도와야 한다는 말을요. 그래서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시아버지가 혼자 일하시니까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비닐하우스에서의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시아버지의 눈빛은 점점 이상해졌죠. 처음엔 작물 이야기를 하던 그가 어느새 은주 씨의 외모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참 예쁘게 생겼어. 오늘 옷 색깔이 잘 어울리네. 우리 며느리는 정말 보기 좋아. 그 말들이 은주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시아버지는 손을 댄 적도 없고 노골적으로 뭔가를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시선, 말투, 분위기.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은주 씨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은주 씨는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여보, 사실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일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죠.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주 씨는 참았어요. 참고 또 참았죠. 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더 큰 비극을 불러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도 남편이 출근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죠. 은주야, 오늘 비닐하우스에 물 줘야 하는데 나 혼자는 힘들어. 좀 도와줘야겠다. 은주 씨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또 가야 해. 또 그곳으로.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니까. 그렇게 은주 씨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비닐하우스로 향했어요. 그날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요. 비닐하우스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논둑을 따라 5분쯤 걸어가면 오래된 비닐하우스 두 동이 나란히 서 있었죠. 하나는 고추를 키우고 다른 하나는 각종 채소를 재배하는 곳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늘 은주 씨를 두 번째 하우스로 불렀어요. 그곳이 더 외지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걸 은주 씨도 알고 있었죠. 하우스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밀려왔어요. 낡은 비닐하우스 안은 늘 눅눅하고 뜨거웠어요. 햇빛이 플라스틱 천막을 뚫고 들어와 안개처럼 번졌죠. 습기와 흙냄새, 그리고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은주 씨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죠. 시아버지는 이미 안에 있었어요. 고추 모종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은주 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왔구나.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은주 씨에겐 섬뜩하게 느껴졌죠. 네, 아버님. 은주 씨는 작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은 물 주고 잡초 좀 뽑아야 해. 이제 더워지니까 물을 많이 줘야 한다. 네. 은주 씨는 물통을 들고 고추밭 사이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그저 서서 은주 씨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시선이 따가웠어요. 은주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때문에 손이 떨렸죠. 은주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은주 씨는 몸을 움찔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바로 뒤에 서 있었죠. 왜 그래, 놀랐어? 아, 아니에요. 땀 많이 흘리네. 힘들지? 시아버지가 손수건을 꺼내 은주 씨에게 내밀었어요. 하지만 은주 씨는 받지 않았죠. 괜찮아요. 아이고, 며느라가 참 꼿꼿하네. 시아버지는 웃으며 손수건을 도로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플라스틱 벽 사이로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일렁였어요. 은주 씨는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뒤엔 비닐벽이 있었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아버님, 저 일 좀 해야 해요. 그래, 해. 내가 옆에서 봐줄 테니까. 시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은주 씨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은주 씨의 손끝은 떨리고 숨소리가 가빠졌죠. 며느라, 땀 좀 닦아라. 그 말투가 그날따라 낯설게 들렸어요. 아니, 처음부터 이상했던 걸지도 모르죠. 은주 씨가 애써 외면했을 뿐. 괜찮아요. 얼굴이 빨개졌네. 더운가? 아니에요. 그래. 근데 왜 얼굴이 그렇게 빨개? 시아버지는 손을 뻗었어요. 은주 씨의 얼굴을 향해서요. 은주 씨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님, 일해야 해요. 알았어, 알았어. 시아버지는 손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은주 씨는 다시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죠. 조심해, 옷 다 젖겠다. 시아버지가 다가와 은주 씨의 팔을 잡았어요. 아! 은주 씨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물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시아버지는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죠. 왜 그래? 내가 뭐 했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니야. 그날 비닐하우스에서의 시간은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은주 씨는 알았어요.
이 침묵이 언젠가 깨질 거라는 걸. 며칠이 지났어요. 은주 씨는 가능한 한 비닐하우스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부를 때마다 핑계를 댔죠. 오늘은 빨래를 해야 해서요. 저 좀 몸이 안 좋아요. 장 보러 가야 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은주 씨를 불렀죠. 며느리가 요즘 일을 안 도와주네. 나이 먹어서 혼자 하기 힘든데. 그 말이 은주 씨를 짓눌렀어요. 결국 그녀는 다시 비닐하우스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흐렸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은주야, 빨리 와. 비 오기 전에 일 끝내야 해. 시아버지가 재촉했어요. 은주 씨는 마지못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따라 하우스 안은 더 어두웠죠. 구름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비료 좀 줘야 해. 저기 유리병에 담긴 거 가져와. 시아버지가 구석을 가리켰어요. 은주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유리병을 집었어요. 하지만 병이 미끄러웠죠. 습기 때문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뒤에서 다가왔어요. 조심해, 그거 무거워. 깜짝 놀란 은주 씨의 손에서 유리병이 미끄러졌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병은 산산조각이 났고 깨진 병 조각이 은주 씨의 손을 베었죠. 아! 손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은주 씨는 황급히 손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피는 손가락 사이로 계속 흘러나왔죠. 다쳤구나. 시아버지가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묘한 만족감 같은 게 느껴졌죠. 봐봐,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시아버지는 은주 씨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괜찮아요. 은주 씨는 손을 뒤로 빼며 소리쳤어요. 시아버지는 멈춰 섰어요. 그리고 웃었죠. 뭐야,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필요 없어요. 은주 씨는 손을 옷에 감싸며 하우스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문을 막아섰어요. 어디 가려고? 집에 가서 치료해야 해요. 다친 김에 잠깐만 쉬었다 가자. 시아버지가 은주 씨의 팔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은주 씨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놓아주지 않았죠. 왜 이래, 며느라. 내가 뭐 잘못했어? 놓으라고요. 은주 씨는 있는 힘껏 팔을 빼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밀쳤죠. 시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 틈을 타서 은주 씨는 하우스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은주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왜 그렇게 도망치냐, 며느라. 하지만 은주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집을 향해 뛰었죠. 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었죠. 집에 도착한 은주 씨는 방문을 잠그고 구석에 웅크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해? 그날 은주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은주 씨를 부르지 않았고 은주 씨도 가능한 한 시아버지를 피했죠.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손 어떻게 다쳤어? 남편이 물었을 때 은주 씨는 대충 둘러댔어요. 그냥 설거지하다가. 조심해야지. 깊게 베인 것 같은데 병원 가봤어? 응, 다녀왔어. 거짓말이었어요. 은주 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죠. 그저 집에서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을 뿐이에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다쳤냐고 물을 테고 그럼 또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요. 은주 씨는 지쳐 있었어요. 거짓말에, 침묵에, 그리고 두려움에. 이제 끝났겠지.
은주 씨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도 이제는 알았을 거라고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더군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새벽이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은주 씨는 잠에서 깼어요. 밖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시아버지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아버님? 아, 은주야. 미안, 깨웠구나. 무슨 일이세요? 비닐하우스에 물 좀 줘야 해서. 오늘 날씨가 더울 것 같아서 새벽에 미리 주려고. 은주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꼭 가야 해요? 응, 나 혼자는 못해. 너도 알잖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은주 씨는 알았죠. 이건 명령이라는 걸요. 지금 가야 해요? 응, 해 뜨기 전에 해야지. 은주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날도 은주 씨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그녀는 옷을 걸치고 시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은주 씨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죠. 비닐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들어가자. 시아버지가 하우스 문을 열었어요. 은주 씨는 주저했어요. 하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갔죠. 하우스 안은 더 어두웠어요. 시아버지가 랜턴을 켰지만 희미한 불빛만 흔들렸을 뿐이에요. 은주야, 이리 와봐. 시아버지가 하우스 깊숙한 곳을 가리켰어요. 은주 씨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죠. 왜 부르셨어요? 은주 씨가 돌아섰을 때 시아버지가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은주야. 네. 너 나 피하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은주 씨는 뒷걸음질 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번에도 그랬잖아. 나한테서 도망쳤지. 그건 내가 뭘 잘못했어? 시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나는 그냥 며느리가 예뻐서 좋아서 그런 건데. 은주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님, 저 집에 가야 해요. 아직 일도 안 했잖아. 다음에 할게요. 은주 씨는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문을 막아섰어요. 은주야, 조금만 있다가. 비켜주세요. 왜 이래, 무서워? 시아버지가 웃었어요. 그 순간 은주 씨 안에서 뭔가 끊어졌어요. 비켜주세요. 은주 씨가 소리쳤어요. 안 비키면 저 남편한테 다 말할 거예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말하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말해봐. 내가 뭘 했는데? 시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어요. 손댄 적도 없잖아. 그냥 일 시킨 것뿐인데 뭘 말한다는 거야? 그 말에 은주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맞았어요. 시아버지는 손을 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시선, 말투, 분위기. 그 모든 게 은주 씨를 짓눌렀는데. 비켜주세요. 은주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은주 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비켜섰어요. 하지만 말해봐야 아무도 안 믿을걸. 은주 씨는 하우스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그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겠어. 며칠이 지났어요. 은주 씨는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보, 아버님이 나를 이상하게 봐.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운명은 은주 씨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웠어요.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었고 공기는 후끈거렸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또 찾아왔어요. 은주야, 비닐하우스 가자. 오늘은 안 돼요. 왜? 할 일 있어? 네. 뭔데? 그냥 할 일이 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요즘 버릇이 없어졌네. 아버님, 저 정말 됐어. 혼자 하지 뭐. 시아버지는 돌아섰어요. 은주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안 가도 되겠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주야, 나와봐.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은주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비닐하우스 문이 잠겨 있어. 열쇠 내가 가지고 있잖아. 저는 열쇠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가져갔어. 어제 거기서 일했잖아. 저 어제 안 갔는데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 아버님, 저 정말 가자고. 시아버지가 은주 씨의 팔을 잡았어요. 은주 씨는 뿌리치려 했지만 시아버지의 힘이 셌어요. 놓으세요. 조용히 해. 시아버지는 은주 씨를 끌고 비닐하우스로 향했어요. 은주 씨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을은 너무 한적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죠. 비닐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 싫어요. 들어가라고. 시아버지가 은주 씨를 밀쳤어요. 은주 씨는 비틀거리며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따라 들어왔죠. 문이 닫혔어요. 하우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어요. 은주 씨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긴 뭘 이래. 나는 그냥. 시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은주 씨는 계속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곧 벽에 부딪혔죠. 제발이요. 은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아버지는 은주 씨 바로 앞에 섰어요. 너 나한테 왜 이래? 제발. 그만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예쁘다고 좋다고 한 게 잘못이야? 시아버지의 손이 은주 씨의 어깨를 향해 뻗어졌어요. 그 순간 은주 씨는 옆에 놓인 물뿌리개를 집었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시아버지를 향해 내던졌죠. 으악! 물뿌리개가 시아버지의 이마에 맞았어요. 시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왔죠. 이 미친년이.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은주 씨는 그 틈을 타서 문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은주 씨의 옷을 잡았어요. 어딜 가? 놓으세요. 은주 씨는 있는 힘껏 몸부림쳤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던 선반이 무너졌어요. 선반 위에 있던 도구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그 중에 낫이 하나 있었어요. 은주 씨는 낫을 집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향해 휘둘렀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시아버지는 멈춰 섰어요. 은주야, 진정해. 난 내려놔. 안 돼요. 비켜주세요. 은주 씨의 손이 떨렸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며 말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비켜줄게.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비켰어요. 은주 씨는 낫을 든 채 문을 향해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죠. 햇살이 눈부셨어요. 은주 씨는 집을 향해 뛰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낫이 쥐어져 있었죠. 집에 도착한 은주 씨는 방문을 잠그고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해? 그날 은주 씨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리고 그 부서진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분노, 그리고 복수심.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야. 은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비닐하우스 화재 원인, 전기 합선 사고, 방화 흔적 없는 화재. 은주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죠. 아무도 모르게, 아무 증거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복수의 밤이 시작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은주 씨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아버지께 공손하게 대했죠. 시아버지는 의아해했어요. 은주야, 너 괜찮아? 네, 아버님. 저번 일은 잊었어요. 제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은주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시아버지는 몰랐죠. 남편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요즘 밝아졌네? 응,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은주 씨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일주일쯤 지났을 때 기회가 왔어요.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3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죠. 미안해, 혼자 있어야 해서.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은주 씨는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떠난 그날 밤, 은주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밤 11시쯤 시아버지는 잠이 들었어요. 은주 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신발을 신고 손전등을 챙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밤은 더 어두웠죠. 은주 씨는 비닐하우스를 향해 걸었어요.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어요. 비닐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정말 이래도 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은주 씨는 하우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을 켜자 어둠 속에서 고추 모종들이 드러났어요. 은주 씨는 구석으로 가서 전기선을 찾았어요. 오래된 하우스라서 전기선이 낡아 있었죠. 여기저기 벗겨진 부분도 있었어요. 은주 씨는 선을 만지작거렸어요. 여기를 건드리면 합선이 일어날 거야. 그녀는 선을 살짝 벗겨냈어요. 그리고 젖은 헝겊을 그 위에 올려놓았죠. 이러면 나중에 전기가 흐를 때 합선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하우스 안 곳곳에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놓았어요.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원래 있던 것처럼요. 모든 준비를 마친 은주 씨는 하우스를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 아침 은주 씨는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비닐하우스 정기 점검 좀 해보세요. 어제 불빛이 이상하게 깜빡이던데요. 그래. 그럼 오늘 전기 켜봐야겠네. 시아버지는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시아버지는 비닐하우스로 갔어요. 전기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은주 씨는 집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하우스에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하우스 안에서 불빛이 번쩍였어요. 합선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곧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은주 씨는 가만히 서서 지켜봤어요.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곧 불길이 치솟았죠. 불이야. 은주 씨가 소리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비닐하우스는 순식간에 불에 휩싸였어요. 안에 사람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시아버님이 안에 계세요. 은주 씨가 울부짖었어요.
소방차가 왔지만 비닐하우스는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되었죠. 경찰이 조사했어요. 하지만 방화 흔적은 없었어요. 전기 합선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경찰의 결론이었어요. 은주 씨는 울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제가 정기 점검하라고 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남편이 은주 씨를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밤 은주 씨는 창문 너머로 불탄 하우스 자리를 바라봤어요. 잿더미만 남은 그 자리. 끝났어.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났어.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시아버지를 떠나보냈죠. 은주 씨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세요. 사람들은 은주 씨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은주 씨가 무엇을 했는지. 남편은 슬픔에 잠겼어요. 아버지 이렇게 가시다니. 여보, 울지 마. 아버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은주 씨는 남편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슬픔도 죄책감도 없었죠. 그저 차가운 공허함만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어요.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이 어디 갔대? 도시로 갔다더라. 아니야,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잖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곧 관심은 사그라들었죠. 시골 마을에서 사고는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은주 씨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그녀는 자주 불탄 하우스 자리를 찾아갔어요. 잿더미만 남은 그곳, 시커먼 흙과 탄 냄새만 남은 그곳. 은주 씨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바라봤어요. 후회하지 않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피해자였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밤이 되면 꿈을 꾸었어요. 불타는 하우스. 그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 시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 은주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꿈이야, 그냥 꿈이야. 하지만 그 꿈은 매일 밤 반복되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은주야, 우리 이사 가자. 응? 왜? 여기 있으면 자꾸 아버지 생각나고 힘들어. 그래, 좋아. 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떠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이곳을 떠나면 그 기억도 함께 떠나보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떠나기 전 은주 씨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찾아갔어요. 불탄 하우스 자리. 그리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님. 은주 씨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날 은주 씨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을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그 자리에는 다시 비닐하우스가 세워졌어요. 새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그 하우스 안에는 고추 대신 붉은 꽃이 심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추모하는 것처럼. 2년이 지났어요. 은주 씨와 남편은 도시로 이사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은주 씨는 작은 카페에서 일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은주 씨는 여전히 꿈을 꾸었어요. 불타는 비닐하우스. 그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 시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 어느 날 은주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상담 받으려고. 응? 왜? 잠을 잘 못 자, 자꾸 꿈을 꿔.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은주 씨를 바라봤어요. 무슨 꿈인데? 아버님 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상담받아 나도 함께 갈게. 은주 씨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담사에게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시아버지의 죽음이 트라우마로 남았다고만 말했죠. 상담사는 은주 씨에게 말했어요. 사고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은주 씨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자신이 계획한 일이라는 걸. 그날 밤 은주 씨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버님, 은주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은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시간이 더 흘러 은주 씨는 임신을 했어요. 남편은 기뻐했어요. 우리 아이가 생겼어. 은주 씨도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죠.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엄마가 무엇을 했는지. 하지만 은주 씨는 결심했어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이 아이만큼은 보호할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매일 노력했어요. 어느 가을날 은주 씨는 남편과 함께 시골 마을을 찾아갔어요. 시아버지 산소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산소 앞에 서서 은주 씨는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잘 계시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 엄마가 될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할게요. 남편은 은주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소를 떠나며 은주 씨는 저 멀리 비닐하우스를 바라봤어요. 새로 세워진 하우스 안에는 붉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처럼. 은주 씨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살아갈 거야. 붉은 하늘 아래 은주 씨는 천천히 걸었어요.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 하늘 아래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앞을 보기로 했어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죄책감이 아닌 희망을. 그렇게 은주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은주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정의는 무엇일까요?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은주 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는 평생 그녀의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주 씨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부디 다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수는 끝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방 이야기,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